해가 딱 그 구름에 가렸네. 그래서 좀 어둡구나 지금. 아이 좋다. 안녕하세요, 문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크입니다. 저 지금 좀 취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천천히 준비해 오신 거 하고. 네. 지금은 6시고요. 해가 지려면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날씨가 좋네요. 일부에 이어서 방금 느꼈나요? 아 이러면 안 돼 하고 일부에 이어서 한강에서 이렇게 옹주랑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2부 코너 뭐 할 거 없나요? 다 잊혀졌습니다, 저한테는. 없으면 바로 갑니다. 네. 제 근황 말하면서 갈게요. 네. 근황이 또 많았죠. 저희가 2주 동안 초대석이 있었기 때문에 근황을 많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메모란에 그걸 이제 그 달랑마다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증스럽게 하나하나씩 이제 뽑아가지고 최근 일인 것처럼. 최근 일인 것처럼 쓰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런 거 좀 있나요? 근황 같은 거 좀 저장해놓고 뭐 이런 거 있나요? 아, 뭐 있죠. 그건 제가 이제 위급할 때 꺼내야 되니까. 맞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뽑아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근황은 요겁니다. 제 작업실 근처에 그 마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막걸리 사는데 느린마을 네. 막걸리 사는데 네네. 거기 마트가 엄청 친절한 사장님이 계세요. 네. 되게 막 스물톡톡 많이 걸어주시고 되게 밝게 해주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그 작업실 쓴 게 한 2년 넘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포인트 만드는 걸 좀 싫어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밝으신 분이다 보니까 계산을 할 때마다 포인트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안 만들었어요, 2년간. 근데 제가 어느 날 좀 기분이 좋았는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2년 지나서 포인트를 한번 만들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죠? 그 네. 마트 포인트. 번호 그 전화번호를 드리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립을 했어요. 시작했어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뭔가 오래 알던 그 여사친에게 고백을 하는 느낌이라든가 뭔가 나의 번호를 허락한다는 게 그래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번호를 주니까 좀 감정이 생기던가요? 사장님한테? 재밌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맞지 마세요. 재밌게 받으려면 좀 잘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그런 식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뒤로 스팸 문자가 존나 와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저는 이제 포인트 같은 거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스팸 문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 오는 편이에요. 근데 그 한 달 다음 날부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문자 메시지로 이런 게 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한국 가는데 공항으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와, 진짜요? 나의 새 라인 띡띡 그죠? 43 뭐 이런 식으로. 뭔지 알아요. 이게 한 9통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전에 안 오다가 안 왔어요. 이건 좀 나의 순정을 이제 또 도둑 맞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친절한 사장님에 속아가지고 그 뭐 스팸 문자 뭐 이런 거 오는 거 있습니까? 저는 되게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좀 팔고 다니시나요? 본인의 번호를? 아니요, 저도 포인트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거의 안 하는데 저 그 문자 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번호를 10년 가까이 썼어요. 네. 근데 지난 주말까지도 전화가 온 게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인가 봐요. 또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노인 혐오 그만해야 되는데. 이 번호를 쓰시던 전 주인분이 할아버지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전화는 이젠 안 오는데 네. 약 한 7, 8년 동안 계속 전화가 왔어요. 이재근 씨 핸드폰 아니냐. 할아버지들이 여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네. 10년간. 잠깐만요. 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또 최근에는 전 주인이 쓰시는 계좌번호 중에 하나가 핸드폰 번호인가 봐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기업은행인 것 같던데. 맞아요. 자기 핸드폰 번호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또 그거 연락이 또 존내게 와요. 10년 동안 존내게 와요. 이제 짜증을 좀 내거든요. 번호 바뀐 지 10년 됐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본인의 그 사연까지 말하면서. 근데 최근에는 지난 주말까지예요. 어떤 분이 그 이재근 씨한테 송금을 잘못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제 번호로 된 계좌로 누군가가 송금을 잘못했나 봐. 그래서
일단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음. 제가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돈 좀 돌려주세요. 이 전화가 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와요. 왜 이렇게 잘못 보낸 사람 많은 거야? 아니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계속. 한 명인데 개인정보를 은행에서도 잘 안 주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막 어떻게 하고 해서 정보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 내가 주인이 맞다 그랬다는 거야. 왜? 주인이 쓰거나 주인 아들이 쓴다고 했다는 거야. 아들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아버님 계좌신 것 같은데 좀 이거 돈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냐. 근데 제가 그 전화를 그 한 사건에 대한 전화를 한 대여섯 명이 돌려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한 명에서 안 되니까 뭐 딸이 전화하고 아들이 전화하고 한 거예요. 난 모르겠고 이거 뭐 해줘라 이렇게 막 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지난주 말에 전화는 따님이었는데 제가 저는 문웅주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씨도 이씨가 아니고요. 10년 동안 이제 제가 이 번호 쓰면서 그런 문자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그 여자분이 자기가 진짜 이러면 내일에 또 경찰서를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경찰서 가시라. 저는 문웅주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구구절절 하소연을 하고 그럼 정말 관계 없으신 거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하니까 정말 없으신 거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우주 씨는? 그래서 지금 이걸 한 몇 년째 어떻게 그러지, 진짜? 그 사람 왜? 아니 씨발. 아니 왜 안 알아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알아봤는데 은행에서 뭐 아들이라 그랬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문제고. 아무튼 스팸하니까 또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저는 그 10년 썼다고 했는데 이재근님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그 금전적인 뭐 얘기나 뭐 이런 건지 모르고 그 전에 생각이 든 게 할아버지니까 결국에는 옹주 씨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전화가 좀 점점 줄어들면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막 되게 그 전화하는 할아버지들 이제는 좀 안 옵니다. 한 7년, 8년 지나니까 10년 지났지만 7, 8년부터는 안 오는데 되게 서운하게 전화를 하세요. 재근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면 이제 롤플레잉 또 할 준비 되셨죠? 그래 뭐 아따 내가 누구야? 나 재근이야 상남자 재근이. 안돼 유행가 준비되셨죠? 나 좀 슬플 것 같아. 내가 아까 그 얘기 들으면 좀 슬프더라고. 점점 하나씩 줄어들고 혹여나 이제 좀 알츠하이머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재근이 나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저 무등수라고요 라고 과연 당신이 할 수 있을까. 술 좀 많이 먹었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정신을 차려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근황이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 근황 하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게 주제가 아니었어요? 주제 아닙니다. 이게 주제인 줄 알고 좀 풀었는데. 그냥 한 거고. 제가 그 영화관에 얼마 전에 가가지고 본 게 또 있습니다. 챌린저스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영화관에서 내려가기 전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챌린저스 속도감이 굉장히 좋고.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챌린저스를 보러 갔는데 제가 이제 영화관을 이제 주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또 시간 딱딱충이 아니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광고를 다 본단 말이죠. 광고를 보면 이제 컨디션 광고 아십니까? 제이팍이 가는 젤로 확 깨는 쌍태 하는 거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꼭 많이 나오는 그게 있어요. 메가박스를 제가 좀 즐겨 가다 보니까 거기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컨디션 광고는 꼭 2번 반복됩니다. 광고가. 네. 그래가지고 항상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었는데 한동안 그게 안 나오더라고. 끊었나 해가지고 한동안 제이팍이 안 나오더라고. 기다리는데. 근데 챌린저스를 보러 갔는데 새롭게 발전된 제이팍의 컨디션 광고가 나왔다. 리뉴얼 됐어요. 리뉴얼 돼서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 또 제이팍 박재범님 노래를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 또 컨디션 광고 또 이렇게 보면서 새롭게 리뉴얼 된 광고도 역시 2번 반복되고 그것 자체가 좀 반가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 그래서 제가 가져온 주제 기다림입니다. 네. 되게 잘하시죠?
기다림이요? 네. 네. 잘 기다리시게 만드시죠. 네. 오늘은 오늘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 한 30분 늦으셨죠? 30분 늦으셨죠? 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좀 요새 바빠요. 바쁜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기 몇 시간 전에 30분을 미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0분 미루고 갈 수 있게 후다닥 일들을 마무리하고 네. 나오려는데 또 이제 정말 슬프게도 급동 이슈가 그건 또 이제 인정해줘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좆됐다 이러면서 급동은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도 주제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하려다가 이거 너무 좀 짜치나? 해가지고 뺄까 했는데 똥 얘기 또 하셨으니까 맞아요. 또 기다림이 좀 증폭되는 것들이 맞아요. 또 똥 이슈랑 또 겪으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그 매 순간 느끼는 거는 그런 거 있죠. 급동이 왔어. 근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거나 네, 그렇죠. 이런 순간 상대성 이론을 격하게 체감하게 되죠. 실제로 내 몸 안에 질량이 늘었어.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가요. 진짜 슬픈 일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된다는 거 알아. 나 이제 늦게 도착하는 거 알아. 근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그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쵸. 서로한테 똥 때문에 늦었다. 김성모 만화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똥 싸느라 늦었다. 맞아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정말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웃긴 겁니다. 인류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아니 이제 인류가 우주선을 쏘고 그 우주선이 온전하게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시대예요. 근데 똥 자체를 컨트롤 못해요. 아직 인류가.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 들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오늘 옹주씨 늦으면서 저는 뭐 늘상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일찍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다림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좀 이렇게 털을 좀 보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딜 가든 좀 이렇게 산책도 해보고 하는데도 더 늦으셔가지고 오늘 오늘 토끼풀이 좀 있길래 네이클로바 한번 찾아보고요. 찾아보다가 또 벌레가 있길래 또 벌레 또 추적하고 또 이런 재미로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땅을 보고 계시더라고. 맞아요. 귀엽게 생긴 벌레가 또 한 마리 기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어떤 약속이 있을 때 먼저 한 30분 더 가면 한 2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이제 산책을 좀 하면서 그걸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서 알 수 있듯이 옹주 씨는 또 시간 딱딱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모를 가지고 네.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기다림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아시다시피 지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으로 상대방이 지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내가 화를 내면 이걸로 내가 뭐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리즈너블하지 못하다. 사람 새끼 아니다. 사람 새끼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되게 그냥 기다려요. 정말 연락 없이 말 없이 30분 1시간 늦어도 그냥 내 엿보겠거니. 그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인도 사람들의 어떤 철학들이 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엿보겠거니? 업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뭐 일본 사람들 뭐 아무튼 뭐 동아시아에 뭐 통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항상 그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남에게 피해 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최소화하는 게 우리나라나 일본의 입장인 거고 어떤 눈치 문화인 거죠. 네. 근데 인도 분들은 내가 어차피 남한테 피해 줄 그 상황이 생기니까 남이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관대하게 받아들이자. 이렇다는 걸 어디서 좀 보긴 했어요. 근데 웅주 씨한테 지각이라는 그 관점이 인도식 마인드인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나 그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지각 안 하려고 굉장히 저는 노력을 하거든요. 맞아요. 좋아요. 실제로 이제 그 타율이 많이 늘었잖아요. 저는 이제 지각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놨다고 하죠 이제. 그래 너는 그런 새끼니까. 근데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근데 저는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런 걸로 하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스스로 챌린지? 그것보단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그래도 뭐 사람이 우리 자주 하는 말처럼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지각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똑같이 스스로 발전하는 거 없이 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신경 쓰려고 하고. 그러면 친구들과 만약에 늦었어. 그러면 보통 뭐 하시나요? 뭐 하냐고요? 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화가 굉장히 많았을 때 네네. 이제 누군가 약속 시간에 1분, 2분 늦는 것도 제가 싫어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는 화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뭐 한 10분 늦었어? 그럼 난 10분 동안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럼 나만 존나 손해잖아. 그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나는 이 10분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미 내가 알아. 출발하기 전부터 이 사람을 내가 많이 기다려야 하는 거 알아. 이러면 책을 챙겨가기도 해요. 나 이럴 때 아니면 책 안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챙겨가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예전에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2시간을 늦었어요. 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네. 안 친하고 되게 약간 좀 그런 자리에서. 미친놈이잖아요. 미친 새끼죠. 난 진짜로 세상의 죄인이 돼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미안함을 갖고 갔는데 그냥 평온하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을지로였는데 을지로 어디 공원 벤치 같은 데서 네.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가를 박았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자기는 전혀 뭐 이 시간이 재밌었다. 책 읽고 재밌었다.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좀 울림을 줬어요. 인격자다. 현자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는 없는 모습을. 왜 늦은 거예요, 근데? 2시간은? 근데 뭐 사고가 났었나?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안 친한데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웅주식 사고. 사페비키. 완전 사페비키잖아. 완전 사페비키식 사고고요. 누구나 그렇죠.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근데 첫 만남에 그런 거 좀 너무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평온한 표정으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뒤로 약간 책을 챙겨가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근처에는 공원이나 그 골목들을 좀 걸어보는 정도?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약간 그게 더 맛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일찍 가서 그걸 본다거나 그런 게. 보통 그냥 산책만 하세요? 산책도 있고요. 또 왜 그 외에 뭐가 있나요? 책을 읽을 때도 있는데 네. 책은 결국에는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오면. 네네. 그게 좀 안 좋더라고. 아쉬워? 그래서 최대한 뭔가 몰입을 어느 그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그게 가능한 행동을 하려고 하죠. 뭐가 있을까요? 산책도 있고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뒤돌기도 있고요. 저는 약간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이게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고 하면 애들이 놀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는 맛이 있습니다. 애기들. 네. 근데 그때 약간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어떤? 요새는 저희 때랑 달리 애기들 한 명당 엄마 한 명씩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벤치는 보통 엄마들의 자리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 벤치를 딱 앉으면 그 주위로 약간 좀 피해서 앉으세요. 왜? 수상해 보여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20대, 20, 30대 남자가 20, 30대 남자가 태풍이 애들 많은 놀이터에 혼자서 음침하게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네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지는 거 있죠. 맞아요. 혼자 파괴되죠. 캐릭터를 파괴되죠. 네. 그런 경우가 저는 꽤 많았어요. 자주 있었어요. 근데 그걸 견디고서라도 애기들 노는 거 보면 또 재미거든요. 애기들 또 보면 귀엽죠. 그 애기들만 쓰는 요새 말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말들 좀 생경하죠. 재밌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경구 형이랑 범준이 형이랑 어떤 아침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중구 쪽에 약간 아침 산책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거야. 지나가면서 봤는데 애기들끼리 이렇게 막 놀면서 자기 막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아이가 우리 엄마도 한국인이야 라는 얘기를 너무 크게 들었어요. 제가 그 인종차별의 순간을 제가
너무 크게 들었어. 아니 근데 걔들끼리는 좀 재밌게 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한국에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죠. 보면은 약간 그 백인 혼혈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인종차별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아, 네. 그래서 약간 그걸 이제 어린 아이가 애들 따라가면서 한 그 단발마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봅시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아까 맛있다고 한 것처럼 음식 기다릴 때도 또 이제 기대감이 또 증폭되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게 해외에 또 놀러 가면은 우리나라만큼 또 빨리 음식이 나오는 나라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또 음식을 시키면은 길게는 한 40분 기다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술도 마시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 근데 한국은 가자마자 한 10분 만에 나오니까 맞아요. 밥 먹고 그냥 때리고 배부르다 나가자 바로 나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 약간 그 물론 정말 좋은 문화지만 이게 빨리 나오는 게 정말 좋은 문화지만 뭔가 그 저녁을 뭐 이렇게 만드는 뭐라 해야 되는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약간 좀 낭만이 좀 부족하죠. 저녁을 좀 대화의 수단처럼 이용하는 확률이 좀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빨리 나는 게 최고긴 하죠. 아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제 기다림이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 건데 네. 저 여자친구랑 같이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연애할 때 기다리고 그 시간들이 설레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박탈당한 느낌이에요. 너무 시간이 공유하다 보니까. 네,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네. 그 약간 중년 부부라던가 네. 좀 오래된 커플들이 네. 하루 날 잡고 이제 드레스업 다 해가지고 옷도 차려입고 여기 영화관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얘기 종종. 이게 긍정적이게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그 올해 제 생일 때 드레스업을 다 해서 어디서 만나자. 같이 가지 말고 따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랬는데 뭐 또 같이 갔죠.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니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음식 같은 거잖아요. 음식이랑 비유하니까 좀 이상한가? 아무튼 누군가를 만나는 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강아지한테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잖아요. 네. 기다려 가자. 네. 그러면 애가 침을 줄줄요. 그런 거와 아주 그 원시적으로 보면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원시적으로 보면 네. 음식이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그 어떤 텀이 이거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택배 같은 거 이제 기다릴 때 좀 설레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기다리는 거 자체가 약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결국 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날 사람의 시간과 내가 여기서 그 빈둥대는 시간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로맨틱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뭔가 그 목표가 이거잖아. 이 사람과 난 결국에 만나서 이 미래를 공유할 거야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 자체가 좀 소중해지는 거야.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그 웅주 씨 여자친구가 좀 들으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르긴 몰라도 제 가사 중에도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이제 제 가사 쭉 펼쳐놓고 컨트롤 F 해가지고 기다림이라고 딱 치면 한 12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요? 생각나시는 거 하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있을 겁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잘 몰라요. 아무튼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로맨틱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시가 될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월식이나 일식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로맨틱하더라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등지에 있는 사람들이 달이 가려지는 거를 보려고 모두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좀 더 축소시키면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또 VCR 세대잖아요. 이제 DVD나 VCR 이제 대기 모드로 해놓으면은 DVD나 VCR 그 로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네모난 화면에 퉁퉁 튕기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튀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포켓볼처럼.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사각형 모서리 안에 싹 들어가서 튕기는 거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와
동일하다. 일식이나 월식을 지켜보는 게. 아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똑같은 좀 메커니즘이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게 따지고 멀리서 보니까 인간 자체가 참 귀여워 보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기억 없나요?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수업 내용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거 그것만 계속 지켜보고 막. 근데 지켜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지켜본 게 아니야. 이 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어. 그 딱 닿는 순간 모두가 탄식을. 이게. 그게 또 이게 더 오피스 시리즈 중에 오프닝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요. 이 그 로맨틱함을 굉장히 잘 살린 어떤 그 축소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그 아름답게 표현한 그 장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일식 월식에서 생각나는 건데 네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 보였던 거 아세요?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24년, 25년, 26년까지인가 더 잘 보일 거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팔로우 하시면서 보면 좋겠죠. 저는 못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사건을 예측하고 그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낭만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사람과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 더죠. 더하죠. 더한가요? 크리스마스는 매년 오잖아요. 아 맞네요. 오로라는 잘 볼 수 없으니까. 세계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또 매번 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로맨틱하게 들어가자면 임산부가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로맨틱한 경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 태어날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네. 반대로 기다림이 두려워지는 것들도 있죠. 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죠. 그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혼나야 돼 이 사람이 뭐 잘못했어. 그러면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 집 가서 보자. 했을 때 그 하루가 지옥 같죠. 맞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있습니다. 그런 기억 있나요? 끔찍했던 기억? 저는 이것도 약간 슬픈 얘기고 약간 딥해질 수 있지만 네. 저희 형이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바이러스에 침식돼가지고 폐가 좀 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수술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생존 확률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때가. 그 얼마 전입니다. 어제만 해도 뮤직비디오 찍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던 거예요. 소울이 들어갈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형이.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형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도 혹시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조심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그때 너무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는데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죠. 제가 복도에서. 아 그래요? 그 수술 경과를 기다리는 그런 게 굉장히 지옥 같았다. 지금 건강하세요? 술 담배 다 합니다. 담배는 안 하셨는 거 아니야? 미쳐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고. 끔찍한 기다림 많은데 막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떤 기다림의 공포들만 생각나고. 맞아요. 그 끔찍한... 아까 그 똥 얘기 있었잖아요. 그 똥 얘기를 좀 풉시다. 너무 그 했었죠. 우울했었죠. 그 진짜 극악의 공포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있으세요? 어떤? 정말 끝까지 갔던 적이? 네. 성인 되고? 성인 되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딱히 그게 또 어렸을 때는 장이 좀 약하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성인 되면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 성분이 좀 바뀐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근데 뭐 계속 힘들다면서요? 맞아요. 저도 그게 좀 심하긴 했었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저도 20대 초반에. 네. 똥 얘기하니까 갑자기 밝아지네요. 형 얘기를 왜 괜히 해가지고 나 살짝 울먹울먹 했거든요. 20대 초반에. 외로움이 많고 그러던 문홍주는 이제 뭐 여자를 소개를 받거나 네. 썸을 타다가 만나러 가기 전에 항상 설사를 아니 씨발 이 정도로 재밌고 싶진 않아요. 이게 내가 무슨 그렇게 긴장 안 했는데도 나 외국인님 하면서 제일 재밌는데 이거 지갑 뺏어가지고 그 이후로 존나 재밌는데 이거. 그래서요. 근데 그냥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저는 그게 루틴이 됐어요. 그냥 만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네네.
한번 설사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그러고 정말 설사 딱 하면 정말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죠. 정말 그러면 컨디션이 역으로 쭉 올라갑니다. 아, 되게 개운해. 나 이제 거칠 게 없어. 그 컨디션 광고처럼 젤로 꽉 젤로 확 깨는 상태가 된 거죠. 아,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20대 한 중반? 네. 중반까지 그냥 루틴처럼 시원하게 딱 가볍게 그랬었습니다. 아, 존나 웃기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요새는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거나 위험한 순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루틴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극복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긴장을 했나 보죠. 내가 아니었다고 믿었지만 맞아요. 되게 설렜나 보죠. 그 웅주 씨가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진짜 딱딱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 어느 상황이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 계속 긴장해. 그래서 본인을 놓는 걸 못 하는 거야. 아, 텐션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사똥을 맞아요. 할 수밖에 없는 젤로 꽉 깨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7살 때 똥기가 하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네. 7살 때 유치원을 가면서 걸어가면서 가방을 이렇게 막 신발 가방 같은 걸 돌리고 가다가 북 하고 왜요? 근데 그건 돌이켜 보자면 어떤 그 감정이었나요? 이렇게 돌리다가 참다가 그냥 북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기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요. 그냥 평범한 날에 아. 평범하게 걷다가 급동에 북 했던 거예요. 그때 맞아요. 그게 또 항문 조절이 또 안 되고 장 조절이 안 되는 나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막 그렇게 실수를 했다거나 막 위급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뭐 말하지 않았습니까? 똥 얘기 갑자기 하면서 가끔 하면서 인류가 우주선 해가지고 달 탐사까지 가능한 됐지만 네네. 똥을 못 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만큼 이제 문명화가 된 사회에서 바지에 똥을 싼다? 진짜 지옥적인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다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똥 얘기로 저는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막 그게 그렇게 그 기다림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배출해버렸고 그쵸. 그리고 성이 됐을 때는 자기 패턴을 아니까 배출하고 만나니까 본인 패턴을 이제 인지하고 있고. 네네네. 좋네요. 막 그냥 혼나기 전에 기다린다거나 그런 건 좀 끔찍하죠. 맞아요. 내가 이제 존내게 혼날 걸 알아. 그러면 기억난다. 자, 네네. 나 썰이 계속 해도 되나요? 너무 좋아. 웅주 씨 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팟캐스트 할 때. 자, 20대 초반에 네. 20살쯤 제가 되게 거의 아마 맞으면서 배운 아마 끝물 일건데 제가 보컬을 배우던 때에 실용음악에서? 네. 네. 뭐 입시를 했던 건 아니지만 아침 10시 반까지 연습실 안 나가면 맞았어요. 형들한테 맞았어요. 일단. 그 엄석대가 있었구나. 네. 근데 그게 선생님이 시켰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레슨을 하면서 노래를 마냥 못한다. 발성 소리를 잘못 낸다. 이러면 피아노 방 안에 있다가 불을 딱 끄고 이렇게 막 팼어요. 정말로. 불은 낼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짓인 걸 알았나 보죠? 밖에서 그 조그만 창이 있으니까. 자괴감에. 그래서 딱 불을 끄고. 너무 무섭다. 근데 그 불을 끄는 것도 불 꺼 이렇게 한 다음에. 맞아, 시키죠. 맞아요. 제가 딱 끄면 책임 전가하죠. 장난인 것처럼 막 이렇게 쳐요. 근데 그럼 되게 세게 치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러다가 한번 실리잖아. 이게 관성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각을 몇 번을 했다. 근데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2번 보고. 근데 지각을 내가 일주일에 몇 번 했다 그러면 일단 지각을 하면 형들한테 맞는데 선생님 오셨을 때 또 때리는 거야. 근데 네. 그러면 딱 쓰게 시켜놓고 복도에서 로우킥을 쳐요. 아이고. 제가 그때 한 60 몇 킬로, 60 한 8킬로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한 95킬로 되는 선생이 로우킥을 쳐요. 그러면 한 3일 전부터 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도라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이거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세요.
나쁜 놈들인데 뭐. 한 번은 그게 너무 맞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친구가 죽었다고 장례식에 간다고. 근데 그 특정을 했나요? 응? 그 친구의 이름도 특정을 했나요? 아 제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단톡방에 친구 저 포함 4명입니다. 그럼 3명이 있잖아요. 자기네 이름 하나씩 떼서 그 친구 죽었다 그래라. 그렇게 해서 네. 죽었다고 하고 한번. 그러면 너 친구 죽었으니까 로우킥 면제. 그래서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다들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던 거지. 네. 근데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게 친구가 죽었다는 게. 그죠. 20살이. 근데 나는 이미 그때 공포에 지배가 돼 있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던지고 맞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 한 3주 동안은 안 때리더라고. 유예 기간을 줬구나. 그래서 3주 뒤에는 너 좀 덜 맞았지 이제. 너 이제 3주기 했지. 그래서 저기 뭐라 그랬냐면 그동안 안 때렸던 거 알지 쌤이. 씨발 새끼네 진짜. 와 어떻게 그래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멍청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요. 친구 판 거 인정합니다. 이 폭력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게 진짜 이상한 건데 거기 안에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 봐. 맞아. 공주 씨는 또 그런 경우가 또 많잖아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럼요. 돌이켜 보면 또 우리 안에 또 커뮤니티가 또 그렇게 지금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확언은 못하죠. 근데 제가 뭐 이제 로우킥을 때리지 못하니까 제 웅주 씨 로우킥 때릴 순간 제 이제 슬개골 작살나죠. 때리면 안 되죠 사람. 그래요. 그 예술을 하는데 그렇게 멍청한 잣대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런 피해 사례가 아직까지 있다면 일단 도망치십시오. 그거는 진짜 병신 집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안 때리더라고. 너가 그 근육이 커지니까. 아니 이제 저는 그 사람을 20대 초반에 다른 곳으로 갔고 네. 그분은 되게 잘 됐어요. 막 무슨 SM 전속 트레이너로 가고 뭐 어디 트레이너로 가고 국내에서 네로라 하는 아이돌들 트레이너로 가고 보컬 트레이너로 가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죄를 하더라고요. 너가 거의 마지막 세대였다. 미안하다. 어떻게 자기도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 그거 들으면서 좀 이걸로 본인은 그걸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 이제 좀 들더라고. 그 저도 미대 입시하면서 좀 맞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통용된 거긴 해. 그게. 근데 그 너무 그 맨투맨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다고는 전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 피아노실에서 불 끄고 때렸다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한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네. 근데 그때는 막 당연했어요. 또 심각해졌나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 좀 그 눈이 계속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마무리하죠. 마무리 하나만 더 합시다. 네. 아무튼 그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로맨틱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나 기다리지 마라는 말이 너무 차가운.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염원에 좀 싹을 자르는 느낌이 좀 들어서 관계 안에서 좀 티어 높은 차가운 말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나 기다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나 기다리지 마 이런 거 좀 차갑지 않나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 기다림에 대한 예찬을 했던 것처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나 기다리지 마. 다리 월식이 갑자기 나 기다리지 마 하면 왜? 야 왜 그래? 미안해. 뭐가 잘못됐어? 말해줘 잘못했어. 그런 워딩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나 기다리지 마. 네.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들어보죠. 써도 되나 이거? 말해보세요. 옛날에 한번 그랬습니다.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못 쓰겠다. 안 왜요? 안 할랍니다. 왜요? 기다렸네. 매달렸네. 왜 그래?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어디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아주 클리셰로 나오는 거. 와이프나 어떤 허즈밴드가 저녁상을 이제 차리고 있는데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뭐 케이크도 이게 불 지피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하나 와. 나 뭐 그거 하니까 회식하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그랬을 때 가라는 그런 거가 있다던가. 혹은 더 나가면 어떤 전쟁 상황이야. 전쟁 나간 사람이 나 기다리지 마 라고 하면 너무 그 쓰라릴 것 같은
라인 나니까 이 생각 드네요. 근데 오히려 영화에서는 사람 남는 플래그잖아요. 나 기대지 마 이렇게. 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꼭 돌아갈 게가 이제 플래그고 죽는 플래그고. 그죠. 맞네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기다리지 말라는 게 굉장히 차가운 단어가 문장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저 외곽인디맨 22화는 이렇게 해봤는데요. 좀 횡설수설 좀 많이 하죠. 술을 마셔서 가지고 막걸리 2병에 화이트 와인 1병을 마셔가지고 지금 맨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해롱해롱 돼요. 웅주 씨는 어떤 거예요? 저도 좀 취했고 하지만 또 이제 술을 야외에서 먹는 또 그 맛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취하면서 취하고 깨고 음. 바람이나 이런 거에 또 깨고 또 취하고 요 좋네요. 맞아요. 오랜만에 밖에 나오고 저희는 좀 이거 녹음 끝나고 술 좀 더 마시면서 석양을 좀 바라보면서 제가 또 돗자리를 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돗자리를 또 데뷔하고 이거 찍으려고 갖고 왔기 때문에 또 피크닉 전문가거든요 제가. 이제 시원한 바람에 누워가지고 풀밭에 누워가지고 좀 술 좀 더 마시겠습니다. 네. 22화는 조금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술을 먹어서 부끄러울 것 같고요. 이거는 모니터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웅주 씨는 오늘 어땠나요? 그 한 줄 평 하면서 해주십시오. 한 줄 평 22화 재밌으셨죠? 23화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제 한 줄 평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기다려 달라고요. 그냥 23화를. 맞네. 취했구만 지금. 됐다. 많이 취했구만 지금. 술은 여러분들 술은 적당히 마십시오. 아무튼 여기 있는 22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